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잉글랜드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두 팀이 2022-2023 시즌에는 나란히 누가 더 최악인가를 가리는 멸망전을 치릅니다.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일정 마지막 경기로 펼쳐지는데요. 맨유와 리버풀의 경기에서 누가 올 시즌 첫 승을 거둘지 아니면 둘 다 이기지 못할지 많은 관심 속에 한국 시간 8월 23일 화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3라운드 경기 총 10경기 중에 마지막 일정인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9경기 결과를 보면 토트넘이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1대0 승리로 2승 1무 승점 7점으로 현재 공동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뉴캐슬과 원정 경기에서 깜짝 3대3 무승부로 3연승에 실패, 승점 7점으로 갔지만 골득 실차 플러스 6으로 앞서 있고요. 토트넘은 첼시의 3대0 역시 깜짝 승리를 거둔 리즈 유나이티드와 전적과 득점, 실점, 골득 실차가 모두 같아서 공동 3위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좋은 경기력과 성적을 낸 팀은 아스널입니다. 본머스 원정 3대0 대승으로 3라운드까지 모든 경기에서 승리한 유일한 팀이 되면서 단독 선두에 올라 있는데요. 맨유와 리버풀, 사실 지난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리버풀은 첫 두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부진한 출발을 보였고 맨유는 첫 두 경기를 모두 패배하면서 최악의 출발을 보였거든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이번 주말 브라이튼의 2대0으로 홈에서 패배하면서 골득 실차에서 이제 맨유와 같은 마이너스 5가 됐고 일단은 3경기를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최하위 자리, 맨유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불명예스럽게 가져갔지만 맨유가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에 패배한다면 다시 최하위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2라운드 성적 12위였던 리버풀은 다른 팀들이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15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정말 최악의 첫 3경기를 치르게 되겠죠. 양 팀의 상황 살펴보면 사실 프리시즌에 두 팀이 만났었어요. 프리시즌 맞대결에서는 맨유가 리버풀에 4대0 대승을 거뒀지만 리버풀이 이제 막 선수들을 소집해서 방콕으로 이동하고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유는 리버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한 첫 프리시즌 경기에선 이겼지만 그 뒤의 결과는 사실 좋지 않아요. 에스턴 빌라와 2대2 무승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1대0 패배, 그리고 라이오 바이카노와 마지막 프리시즌 평가전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이기지 못했거든요. 이 무승의 흐름이 시즌 개막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브라이튼과 홈 경기 2대1로 졌고 또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0대4 참패를 당하면서 그야말로 굴욕적인 첫 일정을 보냈는데요. 리버풀 역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실드에서 3대1로 맨시티를 꺾을 때만 하더라도 다르윈 누네스가 바로 효과를 보이는구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요. 풀럼과 개막전 2대1로 비겼고 크리스탈 팰리스와 1대1로 비기는 과정 속에서는 누네스 선수가 퇴장까지 당하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여름 이적 시장 상황을 보면 그렇게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맨유 같은 경우에는 페예노르트의 레프트백, 네덜란드 대표 선수인 타이렐 말라시아를 영입했지만 레프트백이 그렇게 강하게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루크쇼의 컨디션이 떨어지긴 했지만 말라시아도 그렇게 빅리그에서 검증됐다고 할 수 없는 어린 자원이고 대신 이제 알렉스 텔레스가 자리를 잃고 세비야로 임대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특별히 측면이 더 강해졌다? 아직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수비 라인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텐하 감독이 원하는 후방 빌드업을 강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합류했는데 178cm밖에 되지 않은 센터백으로서는 아주 작은 키 때문에 지금 첫 두 경기에서 높이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크리스탄 에릭센을 중앙 미드필더 창의적인 자원으로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고요. 첫 두 경기 참패로 인해 결국 패닉바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좋은 자원,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수비형 미드필드인 카세미로 선수를 옵션 포함 3천만 유로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영입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바란을 영입하고 또 호날두를 복귀시키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3연속 우승 멤버를 모두 품게 된 맨유인데요. 다만 호날두가 지금 팀에 확실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바란도 컨디션 문제를 겪고 있고 카세미르는 이제 막 합류해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호날두가 선발 출전하겠지만 컨디션이 괜찮을지 바란은 사실 선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카세미르는 출전 자체가 어렵다 보니 사실 여름 이적 시장의 성과를 리버풀전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떠난 선수들의 공백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폴 포그바가 계약 만료로 떠나면서 유벤투스로 향하는 과정에 어떠한 이적료도 남기지 못했고 대신 포그바가 갖고 있던 중원에서의 창의성을 잃어버린 상태고요. 노련하게 빌드업하던 네마냐 마티치도 계약 만료와 함께 로마로 갔고요. 후안 마타 방출, 제시 링가드도 계약 만료 후 노팅엄 포레스트와 계약을 하면서 팀의 베테랑 자원들이 떠났고요. 우루과이 공격수 에딘손 카바니도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서 새 팀을 찾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남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맨유의 경기력 좋지 않습니다.
리버풀의 여름 이적 시장 많은 선수를 영입한 건 아니지만 인상적인 영입들이 있었는데요. 풀럼에서 기대를 받던 포르투갈 출신의 창의적인 2선 공격수 파비오 카르발류를 영입을 했고요. 또 벤피카에 6,500만 파운드 옵션을 포함한다면 유로 기준으로 1억 유로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나온 우루과이 대표 공격수 다르윈 누네스를 영입했죠. 누네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홀란 선수와 비교했을 때 임팩트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떠난 선수들 같은 경우에 사실 주전자와는 그게 아니었지만 일단 사디오 마네 선수가 리버풀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죠. 그런 과정 속에 누네스가 일단은 마네의 자리를 채워줘야 하는데요. 미나미노라든지 오리기, 카리우스, 오조 이런 선수들은 사실 원래도 전력 외에 가깝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탈이 크진 않지만 마네가 빠진 자리, 공격 라인의 밀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은 맨유가 총 60경기에서 28승 13무 18패로 우세합니다.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만 13번의 우승을 차지한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팀이고요.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리버풀이 갖고 있는 우승 기록, 잉글랜드 1부 리그 최다 우승 기록을 넘어섰죠. 프리미어리그의 전신인 퍼스트 디비전을 포함했을 때 맨유가 총 20회 우승을 차지했고 리버풀이 뮤르겐 클롭 감독과 함께 마침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첫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19회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각각 잉글랜드 1부 리그 통산 최다 우승 1, 2위를 차지하는 팀들인데 지금 첫 승을 노리고 있을 정도로 최악과 최악의 대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이 맨유를 압도하는 결과를 냈었죠. 맨유 원정에서 5대0으로 이겼고요. 또 홈에서는 4대0으로 크게 이기면서 맨유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도전 꿈을 꺾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프리시즌 맞대결에서는 맨유가 4대0 승리로 복수를 했지만 리버풀의 컨디션이 훨씬 떨어졌고 맨유가 훨씬 먼저 프리시즌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컨디션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군나라 솔샤르 감독이 있을 때는 그래도 맨유가 큰 경기에 강했고 리버풀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2021년 1월달 리그 맞대결에서는 맨유가 안필드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겼고 또 2021년 1월 FA컵 대결에서는 맨유가 3대2로 이겼었어요. 2021년 5월달에는 맨유가 홈에서 리버풀에 4대2로 지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지난 시즌의 참패가 너무나 뼈아프고 양팀의 전력차를 크게 좌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양팀 모두 풀전력이 아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이다가 부상을 입었던 프랑스 공격수 앙토니 마시알이 그래도 회복해서 출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루과이 출신의 유망주인 파쿤도 펠리스트리가 부상을 입었어요. 사실 이 선수가 부상이 아니었다면 임대 이적을 했을 텐데 부상 때문에 임대를 가지 못하고 팀에 남은 상황이고요. 스웨덴 대표팀의 주장인 센터백 빅토르 린델로프도 부상으로 이번 경기는 뛸 수 없습니다. 맨유보다는 리버풀이 부상자가 많은데요. 사실은 리버풀의 첫 2경기 부진은 부상자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더 큽니다. 마네가 떠나는 것도 떠난 것이지만 디오구 조타가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있고 미드필더 티아고 알칸타라도 첫 경기에 부상을 입어서 이탈했고요. 주전 센터백으로 도약 중이던 프랑스 출신의 이브라히마 코나테도 부상, 카메룬 수비수인 조엘 마티프도 부상입니다. 미드필더 커티스 존스, 알렉스 옥슬레이드, 체인벌린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중원과 후방 모두 공백이 크죠. 나비 케이타가 회복 중이고 코베르트 피르미누도 부상이 있지만 경미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을 기대하고는 있으나 역시 리버풀의 문제는 뎁스가 줄어들고 또 노련한 선수들이 빠지고 그런 가운데 선수들의 체력 부하와 심리적인 부하가 커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 다르윈 누네스까지 크리스탈 팰리스전 퇴장으로 인해 징계로 뛸 수 없는 점은 분명히 리버풀이 후반전 들어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후스코어드닷컴이 예상한 양팀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4-3-3 포메이션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골문 대헤아가 지키고 수비라인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리 맥과이어가 맨유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비라인의 안정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파트너로 나설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사실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제 키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다행히 리버풀이 누네스가 뛰지 못하는 가운데 높이의 강점이 있는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한 번 더 믿어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루크쇼의 컨디션 난조가 이어지면서 말라시아가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하고 라이트백은 달롯이 출전합니다.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맥토미니와 프레드가 너무나 안 좋은 호흡을 보이자 에릭센, 프레드, 브루노 페르난데스로 조금은 공격적이고 공을 지배할 수 있는 구성이 될 것 같고 공격 라인은 레시포드, 호날두, 산초의 쓰리톱이 예상됩니다. 리버풀도 4-3-3인데요. 누네스가 빠진 가운데 조타까지 없기 때문에 부상에서 회복한 호베르토 피르미누가 가짜 9번으로 나서고 왼쪽에 루이스 디아스, 오른쪽에 살라입니다. 디아스와 살라가 그래도 올 시즌 건재한 경기력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리버풀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드필드 라인에도 부상자가 많은데 핸더슨, 파비뉴, 엘리엇이 나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엘리엇이 좋은 패스,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주면서 어린 나이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수비 라인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앤드류 로버트슨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리버풀이 자랑하는 최고의 좌우 풀백이 건재하고요. 판데이크의 수비
파트너로는 마팁과 코나테가 모두 부상 중인 가운데 돌아온 조 고메스가 나서고 골문은 알리송이 지킵니다. 그래도 리버풀의 전력이 조금은 앞서 보이고 조직력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후스코어드닷컴이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양팀의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맨유는 장점이 리드 상황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리드를 할 때는 뭐 쉽게 따라잡히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 뭐 지금 리드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장점이 발휘되기가 어렵습니다. 약점만 가득한데요.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 결정력이 부족하다. 오프사이드에 잘 걸린다. 상대 역습을 막아내는데 취약하다. 공중전도 약하다. 개인적인 실수가 많이 나온다. 세트피스 수비도 약하다. 게다가 상대가 기회를 창출하는 플레이를 저지하지 못한다. 위험한 지역에서 파울도 많이 나온다. 중거리 슈팅도 많이 허용한다. 뭐 모든 면에서 스루패스까지도 잘 내준다. 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런 약점들 리버풀이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는데요. 리버풀의 강점으로는 개인 능력을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부분, 분명히 살라와 디아스의 능력이 좋기 때문이고요. 선제골을 내주고 있어도 동점하고 역전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맨유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인 선제골을 넣었을 때 안정감조차도 리버풀은 깰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트피스 수비에 강하다라는 점, 측면 공격이 강하다라는 점, 리버풀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약점은 역시 오프사이드에 잘 걸린다라는 점이나 공중전에서 약하다는 부분들인데 공중전은 양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리버풀에게는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리버풀의 최대 약점으로 보이는 것은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거나 상대의 측면 공격을 막아내는 것인데 지금 맨유의 측면 공격이나 뭐 중앙 공격 창출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리버풀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비교 내용입니다. 양팀의 주요 기록을 살펴봐도 리버풀이 이번 경기 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21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인데요. 맨유는 최근 8경기 리그에서 6경기에서 전반전도 지고 후반전도 졌다. 전반전부터 이미 리드를 당했다.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이고요. 리그 4연패 중입니다. 리버풀은 최근 리그 원정 경기 7경기 중에 6경기에서 2골 이상 득점했기 때문에 원정을 가더라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요. 또한 맨유와 모든 대회 3차례 원정 경기에서 최소한 2골을 넣었으니 올드 트래포드에 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뭐 나빴던 게 없다. 오히려 많은 골을 넣었다. 맨유가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 공격적인 경기를 하면은 오히려 리버풀이 역습으로 골을 잘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후스코어드닷컴은 리버풀이 이번 경기도 이긴다. 맨유의 3대0 대승을 거둘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예측 내용은 이렇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형편없이 시작했다. 2경기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맨유는 지난 시즌 리버풀과 리그 경기에서 모두 패배했고 이 과정에서 9골을 내주며 한 골도 넣지 못했다. 하지만 리버풀도 풀럼과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한 첫 2경기에서 승점을 잃고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 월요일 밤에 맨유를 상대로 올 시즌 첫 리그 승리를 노린다. 맨유는 첫 2경기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였고 리버풀은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리버풀의 원정 완승이 예상된다. 두 팀 모두 부진하지만 두 팀 모두 형편없고 최악이지만 그래도 리버풀이 더 낫다. 최악 대 최악의 대결에선 리버풀이 그래도 크게 앞선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몰은 오히려 맨유가 홈에서 반전을 이룰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2대2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리버풀이 의심할 여지 없이 월요일 맞대결에서 승리 후보다. 리버풀이 승점 3점을 다 챙겨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맨유가 이 경기를 오랜 시간 준비했고 홈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할 것이다. 올드 트래포드에서 승점 1점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라운드 일정을 맨유가 먼저 치렀고 리버풀이 가장 늦게 치렀기 때문에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 체력적인 부분, 훈련 시간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맨유가 낫고 맨유가 홈이다. 그래서 맨유가 간신히 비겨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한 것인데요.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은 후스코어드닷컴이 예상한 것과 같습니다. 맨유는 바람과 리산드로가 센터백 조합을 이루고 달록과 말라시아가 좌우 풀백이고 브루노, 프레드, 에릭센이 3미들, 산초, 호날두, 레시포드가 3톱입니다. 리버풀도 크게 변수가 되기 어려워요. 빠진 선수가 많기 때문에 엘리엇, 파비뉴, 핸더슨이 3미들, 살라, 피르미누, 디아스의 3톱이 가동됩니다. BBC의 승부 예측은 좀 과감했죠. 크리스 서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레전드는 리버풀이 5대1로 크게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맨유가 이번 경기를 이긴다면 리버풀을 순위상 제칠 수 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맨유가 보유한 선수들로는 압박이 안 된다. 테나 감독이 원하는 압박 축구 현재 선수단으로는 불가능하다.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지적했고요. 리버풀은 누네스가 징계로 빠지고 부상자도 많은 상태지만 살라와 디아스가 충분히 경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어찌됐거나 두 팀 모두 안 좋아도 클롭의 리버풀이 맨유를 최소한 이길 것이다. 스코어는 내가 못 맞출 수 있어도 리버풀의 승리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맨유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2경기에 선수들의 태도 문제에 지적을 받았고 분명히 홈 경기고 리버풀전이기 때문에 이번
이번 경기는 분명히 더 열심히 뛰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그 몰입되고 끈끈하게 뭉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긴 어렵다. 맨유 팬들이 또 홈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주도적인 축구를 원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리버풀이 강점으로 삼는 역습에 당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지난 시즌 홈에서 5대0으로 졌던 것처럼 5골을 내줄 텐데 그래도 한 골 정도를 만회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 리버풀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고요.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는 리버풀이 3대1로 이길 거라고 봤는데 이번 경기도 맨유가 5대0으로 졌던 경기 본인들도 예상했던 대로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공격력, 결정력이 조금은 이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3골 정도밖에 못 넣을 것이다. 예상한 것입니다.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전망도 같습니다. 맨유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승리 배당률이 4.98배, 거의 희박하다는 얘기고요. 무승부도 4.33배예요. 거의 무승부도 쉽지 않다. 리버풀이 원정팀인데 승리 배당률이 1.64배니까 압도적인 리버풀 우세를 전망한 것입니다. 과연 이 예상대로 리버풀이 쉽게 승리를 가져갈지 아니면 스포츠몰의 예상대로 깜짝 무승부로 맨유가 자존심을 챙길지 맨유와 리버풀의 멸망전 경기 지켜보고 상세한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